어릴 때 어른들이 우리에게 입버릇처럼 해주시던 말씀 기억하시나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이름 있는 직장에 들어가서 성실하게 일하면 평생 먹고 사는 걱정 없이 풍족하게 살 수 있다는 그 말씀 말입니다.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정말 영혼까지 갈아 넣으며 살아온 분들이 지금 이 나라의 수천만 명은 될 겁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이상한 기분이 들지 않나요? 분명히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살았고 남들 쉴 때 일하고 먹고 싶은 거 참아가며 아끼고 아껴서 저축도 했는데 왜 내 통장 잔고는 늘 제자리인 것 같고 내 집 한 칸 마련하는 건 갈수록 불가능에 가까운 미션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왜 우리 부모님 세대는 평범하게 일만 해도 집도 사고 자식들 대학까지 다 보냈는데 지금의 우리는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이 배우고 더 스마트하게 일하면서도 왜 갈수록 가난해지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걸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평생 믿어온 그 성실함의 법칙이 사실은 처음부터 아주 교묘하게 비틀려 있었다는 불편한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건 단순히 운이 나빠서나 여러분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스템의 설계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을 송두리째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본 게임입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여기 두 명의 청년이 있습니다. 한 명은 아침 일찍 일어나 밤늦게까지 땀 흘려 일하며 월급 500만 원을 받는 성실의 아이콘 김 과장이고요. 다른 한 명은 오전에 여유롭게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스마트폰으로 자신의 자산 현황을 확인하는 이 대리입니다. 10년이 지난 후 이 두 사람의 재산 차이는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아마 많은 분이 직감적으로 느끼시겠지만 이 대리가 김 과장보다 수십 배, 아니 수백 배 더 부자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99.9%입니다. 왜 그럴까요? 김 과장이 게을러서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를 지탱하는 두 가지 핵심 소득의 속도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바로 노동소득과 자산소득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노동소득은 쉽게 말해 내 몸뚱이와 시간을 돈과 맞바꾸는 겁니다. 내가 움직여야만 돈이 들어오는 구조죠. 반면에 자산소득은 내가 가진 무언가, 그러니까 부동산이나 주식, 채권 같은 것들이 나를 대신해서 돈을 벌어다 주는 겁니다. 문제는 이 두 가지 소득이 커지는 속도가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노동소득은 계단을 한 칸 한 칸 오르는 것과 같지만 자산소득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쭉쭉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자산소득은 수직 이착륙하는 로켓에 가깝죠. 실제로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정말 뒷목 잡을 숫자가 나옵니다. 우리나라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순자산 격차가 무려 78배에 달한다고 해요. 78배라는 숫자가 감이 오시나요? 이건 단순히 좀 더 잘 산다 수준이 아닙니다.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지만 사실상 완전히 다른 경제적 중력을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더 충격적인 건 이 격차가 시간이 갈수록 좁혀지기는커녕 콘크리트처럼 딱딱하게 고착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권이 바뀌고 수만 가지 경제 정책이 쏟아져 나와도 이 거대한 격차의 흐름은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이건 개인의 능력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 아닐까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마법 같은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복리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극찬했던 그 복리 말입니다. 복리는 눈덩이를 굴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처음엔 아주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어느 정도 크기를 넘어서면 굴리는 속도보다 눈이 붙는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집니다. 1억 원을 가진 사람이 10% 수익을 내면 여 1,000만 원을 벌지만 100억 원을 가진 사람이 똑같이 10% 수익을 내면 10억 원을 법니다. 김 과장이 1,000만 원을 더 벌려고 수개월을 밤낮 없이 야근할 때 자산가는 잠을 자는 동안에도 평범한 직장인의 몇 년치 연봉을 숨쉬듯이 벌어들입니다. 자, 여기서 정말 억울한 지점이 나옵니다. 노동소득에는 이 복리의 마법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은 하나고 하루는 24시간뿐입니다. 내가 아무리 미친 듯이 일해도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자산은 다릅니다. 자산은 지치지도 않고 잠도 안 자고 주말도 없이 24시간 내내 나를 위해 일합니다. 서울 주요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지난 수십 년간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세요. 자고 일어나면 수천만 원, 수억 원씩 올라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여러분의 월급은 얼마나 올랐나요? 내가 열심히 노를 저어서 앞으로 나아갈 때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이미 거대한 파도를 타고 수 킬로미터 앞서가고 있는 겁니다. 이건 공정하고 말고를 떠나서 애초에 체급 자체가 안 되는 싸움인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지방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한 직장인을 예로 들어봅시다. 이분은 정말 건실해서 한 달에 100만 원씩 꼬박꼬박 저축을 합니다. 1년이면 1,200만 원, 10년이면 1억 2천만 원이죠. 와, 대단하다 싶으시죠? 그런데 같은 기간 서울의 아파트 한 채 가진 분은 어떨까요? 그분은 그냥 그 집에 살았을 뿐인데 집값이 5억, 10억씩 오릅니다. 지방 직장인이 10년 동안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입고 싶은 거 안 입으며 모은 돈보다 서울 아파트값이 오르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른 거예요. 이건 달리기를 하는데 상대방은 시속 300km짜리 KTX를 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죽어라 뛰어봤자 간격은 더 벌어질 뿐이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무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바로 부채의 두 얼굴입니다.
자산이 있는 사람에게 빚은 자산을 더 크게 키우는 강력한 지렛대, 즉 레버리지가 됩니다. 싼 이자로 돈을 빌려 더 비싼 자산을 사면 남의 돈으로 내 부를 불릴 수 있죠. 하지만 자산이 없는 사람들에게 빚은 그저 내 노동소득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무거운 모래주머니일 뿐입니다. 매달 들어오는 월급의 절반이 이자로 빠져나가는 순간 자산 축적의 기회는 영원히 안녕입니다. 똑같은 빚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날개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늪이 되는 이 잔인한 구조, 정말 어처구니가 없지 않나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학교에서는, 그리고 우리 사회는 이런 자산 구조의 차이를 가르쳐주지 않았을까요? 왜 부모님들은, 선생님들은 그저 열심히 일해라라고만 하셨을까요? 그분들이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어쩌면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모르게 두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16살짜리 학생이 선생님, 제가 아무리 공부 잘해서 좋은 직장 가도 노동소득만으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잖아요? 라고 깨달아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그 힘든 입시 공부를 하고 누가 최저임금을 받으며 서비스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겠습니까? 사회라는 거대한 기계가 돌아가려면 성실하게 자기 노동을 제공할 부품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부품들이 매일 아침 일터로 향하게 만드는 동력은 바로 열심히 하면 잘 살 수 있다는 아주 순진하고도 강력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유지되어야 시스템이 굴러가거든요. 이제 현실의 숫자를 조금 더 직시해 볼까요? 국회 입법조사처의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 가까이가 자산 불평등이 심각하다고 느낀대요. 특히 20대 청년들을 보면 더 눈물 납니다. 자기 집을 가진 청년이 5%도 안 됩니다. 나머지 95% 중 대다수는 월세를 내며 삽니다. 매달 힘들게 번 돈의 상당 부분이 집주인의 자산 소득으로 꽂히는 구조죠. 내가 일해서 집주인의 대출 이자를 대신 갚아주고 집주인의 자산 가치를 높여주는 데 기여하면서 정작 자신은 제자리 걸음인 겁니다. 같은 건물에 살고 있는데 한 명은 자산을 쌓고 한 명은 자산을 깎아먹는 이 기묘한 공생 관계가 매일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인플레이션이라는 이름에 보이지 않는 도둑까지 있습니다. 매년 물가가 오른다는 건 내 통장에 있는 현금의 가치가 매년 쓰레기통으로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10년 전 5,000원 하던 점심값이 지금은 10,000원을 넘었습니다. 현금만 쥐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매년 내 자산이 줄어드는 마법을 경험하게 됩니다. 반면에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자산은 물가 상승을 등에 업고 더 높이 뛰어오르죠. 결국 현금만 믿고 저축만 하는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가난해지는 벼락거지의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는 말, 지겹도록 들으셨죠? 그 실체가 바로 이겁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남들만큼 배웠고 성실하게 직장 생활도 했는데 어느 날 정신 차려보니 자산을 가진 계층과의 거리가 안드로메다만큼 멀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없는데도 구조 자체가 나를 뒤처지게 만들고 있었던 거죠. 예전에는 얼마를 버느냐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인생의 급을 나누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분이 월급 몇십만 원 올리는 데만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더 가슴 아픈 건 이 격차가 대를 이어 세습된다는 사실입니다. 자산이 있는 부모 밑에서 태어난 아이는 시작부터 에스컬레이터 위에 있고 그렇지 못한 아이는 맨발로 가파른 계단을 기어 올라야 합니다. 상속과 증여 규모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이제 노력만으로 그 격차를 극복하는 건 거의 전설 속의 이야기나 다름없게 됐습니다. 출발선이 다른 건 인정하겠는데 상대방의 에스컬레이터 속도가 내 달리기 속도보다 훨씬 빠르다면 이건 게임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 포기하고 세상 탓만 하며 살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제가 이 불편한 진실을 굳이 꺼내는 이유는 구조를 인식하는 것 자체가 이미 절반의 답이기 때문입니다. 수영장에 빠졌을 때 내가 왜 가라앉는지 모르는 사람은 허우적거리다 지치지만 물의 성질을 아는 사람은 뜨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더 열심히 일해라 라는 뻔한 충고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어떤 판에서 어떤 게임을 하고 있는지 그 규칙을 정확히 꿰뚫어 보는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내 월급이 오르는 속도보다 서울의 아파트값이 오르는 속도가 빠르다면 우리는 노동의 대가인 월급을 어떻게 활용할지 치열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월급은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자산이라는 성을 쌓기 위한 벽돌이자 연료가 되어야 합니다. 나를 대신해 24시간 일해줄 자본의 군대를 한 명씩 고용해 나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세대가 왜 결혼을 안 하고 아이를 낳지 않을까요? 의지가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자가 보유율이 5%도 안 되는 상황에서 월세를 내며 가족을 꾸린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도박인지 본능적으로 아는 겁니다.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숫자의 문제인 거죠. 평생 일하고 자식 키웠지만 결국 OECD 노인 빈곤율 1위라는 성적표를 받아든 우리 부모님 세대의 뒷모습을 보며 우리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열심히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달리는 방향이 틀렸었다는 걸 말이죠.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은 무섭고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이 구조를 모르는 채로 평생 똑같이 사는 겁니다. 아무것도 바꾸지 않으면서 결과가 달라지기를 바라는 건 정신병의 초기 증세와 같다는 말도 있잖아요.
학교는 우리에게 좋은 직업을 가지라고만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나는 내 시간을 팔고 있는가? 아니면 시간이 저절로 돈을 만드는 구조를 만들고 있는가? 이 두 질문 사이의 간격이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의 삶을 결정짓게 될 겁니다. 성실하게 살아온 여러분을 탓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그 성실함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 뜨거운 땀방울이 엉뚱한 사람의 주머니를 채우는데 쓰이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부당한 구조의 정체를 정확히 알아야 비로소 그 안에서 나만의 탈출구를 찾을 수 있습니다. 평생 일했는데 왜 가난해지는지 이제 그 이유가 선명하게 보이시나요?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솔직한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고민하다 보면 분명 길은 보일 겁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의 작은 이정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치열하게 살아내신 여러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